이제 달감자에다 풀조차거든요. 풀입니다. 이것도 나무가 아니고요. 근데 약바의 감초라서 약 짓는데 꼭 들어가니까 꼭 끼는 것을 감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초가 안 들어가는 처방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달감자를 쓰기 때문에 단맛 때문에 한약의 쓴맛 이런 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단맛을 집어넣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치가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약성을 중화시킨다고 그러는 효능이 있대요. 이것이 감초가. 그래서 어느 처방이든지 한약 처방에는 감초가 들어간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약물을 조화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약방의 감초라고 한다. 근데 이게 감초가 굉장히 많은 양을 수입을 해놨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조실록이라는데 왕조실록 같은데 보면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감초를 재배했다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87년도부터 제가 이 업무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 사람으로서 야 이거 감초만 내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더라도 예화제락도 되고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젊었을 때는 감초를 한번 우리가 자급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생산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 꿈이었고 근데 하여간 감초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내가 이걸 감초 연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일단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의 서적보다는 국내 서적부터 전부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왕조실록부터 저런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갖다 심었는데 어디 관찰사는 뭐 저기 저 감초 재배가 시원찮아 가지고서 뭐 딴 데로다가 좌천시키고 그랬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당도가 높았다든지 여기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저 감초 재배를 소홀히 한 전라도 광양의 관리에게 죄를 주도록 하였으며 절종위기 그러니까 멸종위기 없어져가는 위기에 있는 감초의 배양 상황을 살펴보겠죠. 아주 어명으로다가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보면 중국에서 20개였으나 번식이 잘 안 되고 오직 함경도 쌀이 가장 좋다는 것으로 선조 때 광해등까지도 생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번식이 잘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완전히 전형적인 사막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전부 사막이라는 데가 모래땅이에요. 자갈땅 아니면 모래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막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사하라 사막이 그냥 모래만 쌓여있고 막 미끄럼 타고 내려가도 그것만 사막이 아니고 자갈 무덩이만 전부 다가 있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 황무지 같은 그런 사막도 막 이 저쪽 그 중앙아시아의 스탄자 들어가는 동네 가면 다 그렇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 동네 가보면은 감초가 굉장히 많아요. 키르기스 같은 데 가보면은 시내 길 옆에도 가다 보면은 밭둑 옆에도 감초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맞으니까. 그래서 꽃이 피어야지 수분 수정이 되면서 종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갖다 심어 보니까는 꽃이 안 펴. 꽃이 안 펴가지고 별짓 다 했어요. 이걸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거를 누가 자신 있으면 갖다가 해봐라.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한테 원주에 있는 모 대학 교수가 그 개발생리하는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때 돈이 2천만 원 작은 것도 아니에요. 주고서 해보라니까 아이고 별 생각 다 해봐도 별짓 다 해봐도 안 되겠다고. 그랬는데 3년, 4년 되면서 이제 꽃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굉장히 고무됐었죠. 그게 그 개화 수가 얼마 되질 않고 그리고 이 사막의 그 열악한 조건에서는 콩꼬투리 같이 아카시아 잎 같이 그 꼬투리 같이 생기는데 이것이 좀 짧아요. 여기 콩꼬투리만큼. 근데 종자가 한 10개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큰 거는 몇 개 안 들어가고 여물지를 못해. 아하, 그래서 이거는 종자를 여기서 받는 건 실패를 했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갖다 심었지 않습니까? 묘를 기른 거 갖다 심었지 않습니까? 저거는 합법적으로 다 허가를 받고 수입을 해다가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좀 보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은 건데.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 기상 환경에서 번식하는 수단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종자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서도. 근데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1970년대에 이천의 풍림농원이라는 데서
이태리 감초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보통 그래서 한약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아듣는데 시장에 가면 제주동 시장 같은 데 가면은 감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감초 뿌리를 쓰는데 뿌리가 가지색보다는 밝은 그러니까 그걸 홍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시장 사람들 홍피라고 그래서 붉은 빛을 띠는 껍질, 뿌리 껍질이 색깔이 그런 게 있고 회피라고 그래서 회색 빛깔이 나는 게 있어요. 회색 빛깔이 나는 것이. 그건 이제 이태리 감초거든요. 그래서 감초는 유럽 감초가 그리시리자, 그 주성분이 글리시리진입니다. 저기 감초. 그래서 그 앞에 이 그리시리자 글라브라라고 하는 것이 이태리 감초, 유럽 감초 이렇게 부르고 지금 뒤에 나오나? 저기 만주 감초 이거는 그리시리자 우라렌시스가예요. 우랄 감초죠. 우랄 감초, 우라렌시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70년대 들여다 시작했던 것이 유럽 감초를 들여봤었는데 이거는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뿌리가 대신 또 실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별로 안 알아줘요. 근데 결국에는 꽃이 펴도 이 저 사막 지방하고 유럽 쪽하고 이게 좀 기후 상태가 확실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것도 결실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런너 포복경이라고 그럽니다. 딸기 농사하는 걸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날 테지만서도 이 딸기에서 이렇게 쭉 그 생식지가 아닌 영양지가 발달하면서 이게 땅에 닿으면서 거기서 뿌리를 또 내리고 또 점핑해 가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포복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런너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도 감초 뿌리하고 똑같이 그리시리진 함량도 나오고 당도도 높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써도 되는데 또 그거 아니 또 우리 그 약 이쪽 계통에서는 그런 거는 감초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서 심는 식으로다가 포복경을 영양 번식해서 종자 말고 그래서 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이제 보급을 했죠. 지금도 아마 경상북도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 단위 농협에서 저거를 농사를 권장을 해서 굉장히 비싼 값에 수매를 해주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국산 감초라고 비싸게 받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근근히 조금씩 재배 면적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 이제 감초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파리는 꼭 아카시아 나무 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따 풀 뽑을 적에도 이렇게 생긴 건 감초예요. 비록 작더라도 요거는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러게 보통 머리가 다 노출이 돼 가지고 내두 부분이 노출이 돼서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나마나 요렇게 간격 심었으니까 여기 비어 있으면 여기 후벼 부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조금씩 올라올 겁니다 그런 것도. 네. 그래서 요렇게 생겼고 꽃이 피게 되면 이런 자색의 이런 꽃이 핍니다. 꽃들이가 꼭 이렇게 콩꽃들이 같이 이렇게 생기는데 몇 개 안 달려요 우리 기후에서는. 그래서 감초는 그리시리자 스페시스인데 세계 18종 정도가 분포한다. 아시아, 유럽, 호주, 러시아, 아메리카 등에 분포하고 일조량이 많고 비가 거의 안 오는 반건조 지역, 즉 사막에서 자생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콩가입니다. 그래서 콩꽃들이 같이 생기고 이파리도 그렇고 약방의 감초라는 것은 다양한 약물을 조화시킨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감초의 효능은 뭐 친농본초계면 저게나 본초광목에는 뭐 약물 중독, 식중독, 항염증, 한랭이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경험한 거는 이 식중독에 굉장히 좋아요. 네, 이게 항균 활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항균 활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이 우라렌시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글라브라가 유럽 감초, 이태리 감초라고 부르고 우라렌시스를 만주 감초라고 하고 인플라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쓰질 않습니다. 주로 이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야생의 다량으로 채취된 감초를 사막과 왕길에서 야생 기술이 없게 규제하기 없으며 자국 생산 활동에 하고 있고 그런데 중국의 저 내몽고 쪽에 가보면 사막이 전부 그냥 감초밭인데 우리 밭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나는 것이 아니라 뜨문뜨문 데가 전부가 이제 키가 무릎까지 밖에 안 와요.
근데 우리 밭에다 키우면 이만큼 와요. 여기선 우리 그 비옥한 땅에다 키우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내몽고 쪽에 사막 지역에 가면 키가 무릎까지밖에 나. 요 정도밖에 한 30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대신 오래 기니까는 뿌리가 지게작대기 같이 굵어져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비싸서 약장사꾼들이 안 사옵니다. 그런 거 사려 엄청 비싸요. 근데 이게 사막에서도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고비 사막이니 뭐 저 내몽고 쪽에서 옛날에는 미세먼지라는 용어 나오기 전에 전부 황사였어요. 그죠, 우리가. 용어 자체가 황사였어. 그러다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오염물질 막 그러는데 거긴 가보면 그 바람이 계속 그러면 그냥 막 모래가 날아다녀. 아주 모래바람을 맞고 다녀야 돼. 거길 다니다 보면 말이죠. 그 중국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제 재배 연구를 시작한 것이 내가 재배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했을 때까지도 안 했어요. 중국 애들이. 뒤늦게 이제 재배 연구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마 재배하는 감초가 상당히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그리시리진이라고 하는 그 주성분을 가지고 뭐 쓰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초는 지금 보면은 저 식품 쪽에 뭐 이런 데 들어가고 뭐 근데 이 감초의 단맛은 말이죠. 설탕이나 꿀 같은 걸 먹으면은 먹고서 입 한번 헹구면은 단맛 입안에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감초를 씹은 다음에는 혓바닥에 묻어있던 그게 단맛이 엄청 오래 가요. 바로 씻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식품에 집어넣었을 때도 아마 감미료로서 우리가 지금 올리고당 쓰고 뭐 하는 거하고는 감초하고는 좀 틀릴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저기서 이제 올 한 7, 8월 되면은 저거 우습게 생겼어요. 포복경이 막 생깁니다, 저게. 그러면 가을에 그거 뚝뚝 그 땅 밑으로 지나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캘 때 그것만 뜯어 갖다 심으면은 그게 또 한 포기 두 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혹시 땅 있으면 이런 데서 실금실금 갖다가 집에다 심어 놓으면 내 거든. 그래서 먼저 번에 몇 뿌리씩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키워 놓으면은 자체에서 종자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따 뒤에 그림 나옵니다. 그걸 보고 그거 심으시면은 그런 용도로 집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초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서도 담배 만드는데 설탕 들어가거든요. 설탕 대신 감초를 집어넣습니다. 그리시리진. 이제 이거는 썰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추출해 가지고 추출물을 분사를 하는 식으로 아주 소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흡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담배가 마르면은 안 피고 오래 두면은 불부터 확 일어나요, 그죠? 엄청 독하고. 그게 습기가 없으니까 그래요. 습기를 빨아들인다, 이 감초 성분이 그 담배 집어넣으면은. 그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서도 아마 감초에 다른 용도가 꽤 있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 개발된 것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2009년부터 2009년이다가 최대한 해요. 그때부터 재배 면적이 좀 증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09년 1헥타가 총무님 몇 평이죠? 3,000평. 예. 그럼 이쪽 50헥타 같으면은 15만 평인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50헥타라에 얼마 안 되는 건데 하여간 이만큼 재배를 2015년까지 이런 정도 재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내가 기여한 바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죠. 수입량이 그 전에 내가 이거 시작할 때가 보통 5,000톤 정도가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10,000톤까지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딘가 다른 데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약방 처방보다도 다른 데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테고요. 다른 데서는 뭐 영농조합법인도 만들어서 하고 그러고 지금 있답니다. 지금 19년이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품질이라는 것이 이제 그리시리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초의 주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2.5% 이상을 함유해야 된다. 근데 그게 글리시리진 성분이 꼭 약효 성분은 아니거든요. 이 지표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초는 글리시리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약전 보면은 삼국 공통이 있죠. 그러니까 삼국이라는 게 한중일이에요. 한중일 나라에서는 이게 보시면은 이 우라렌시스하고 이 이파리 모양이 완전히 틀리죠, 그죠? 유럽 감초라는 거, 글라브라 스페이시스는 이렇게 그 이파리가
삐쭉삐쭉해. 더 가늘고. 이거는 거의 심장형, 그러니까 심장형은 아니고 아카시아 잎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만주감초라는 거. 그리시자 우라렌시스는 우랄감초, 우라렌시스는 이렇게 생겼고 만주감초, 옛날 책에 만주감초라고 써있으니까 그 부르는 건데 이거 이태리 감초는 미감이라고도 그러고 막 부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수세가 엄청 좋아. 이게 훨씬 더 커요. 이게. 이거 넘어가네. 우라렌시스하고 글라브라하고 보면은 잎모율이라는 것이 밭에 심으면은 쓰는 율, 올라와서 사는 율, 그걸 잎모율이라 합니다. 잎모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우라렌시스보다 글라브라가 종자가 굵고 하니까는 잎모율도 좋고 키도 더 크고 마디수도 많고. 가재기는 덜 쳐요. 이게 가재기는. 이게 이제 우라렌시스고 글라브라하고 이파리 모양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뿌리로 봤을 때는 크게 식별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뿌리 색깔이 말려놓으면 좀 회색 빛깔을 띠고 이거는 빨간 색깔을 띠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 이제 이게 그 포복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복경이라는 건데 여기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뿌리가 이렇게 곧게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땅이 표준 작토층이 뿌리가 근권이 분포하는 층이 15cm 평균적으로 15cm밖에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밑에 가면은 땅심 좋은 데는 30cm 된 데도 물론 있지만서도 평균이 전국 농가 평균이 15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수밭 같은 것도 보면은 무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저 닭광물은 끼트라고 그죠. 그 중간형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속 무수 심던 밭에다가 특히 저 고냉지 채소한 데 가면 해마다 객토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에 흙을 자꾸 바꿔주고 쌓아주기 때문에 무가 그렇게 앉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고 위로도 밀고 올라옵니다. 위로도 밀고 올라오면서도 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직근성인 뿌리들은 황기라든지 감초라든지 이것들이 대표적인 직근성 쭉쭉 뻗는 것들인데 이 걸려서 못 커. 여기 가서 이게 땅에 돌에 가서 걸리던 흙살이 물리성이 안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분지가 생겨요. 뿌리 줄기 쭉 빠져야 되는데 옆뿌리가 자꾸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저기 당도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쓸어 쓰잖아요. 하나. 이게 쓸어 쓸 데가 없네. 가는 뿌리가 나와버리면은. 그 대신 여기서 못 크니까는 저기 만주 지역, 중국 지역보다도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 우리나라. 여기서 힘을 못 쓰니까 이쪽으로 다 뻗어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포복경이 이게 2008년 6월 12일이면 내가 현직에 있을 적에 내가 찍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제부라고 하는 걸 내가 설명한 적이 있죠. 지제부. 지표면하고 여기 뿌리, 줄기, 여기 분기 지점, 여기를 지제부라는데 요 조금 땅 밑에서 여기서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해가지고는 막 8m, 10m씩도 가요. 이게 비닐을 씌워놓으면 비닐을 속으로 해서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것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나중에 농사 한 뿌리만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서 근데 집에서 혹시 이거 심어놨으면은 그 주변에 좀 이게 비닐 속으로다가 나중에 비닐을 좀 집에 심어놓은 거 비닐을 좀 덮어줘요. 그래야지 밑으로다가 지표 바깥으로는 안 나와요 이게. 근데 위에 비닐을 덮어놓고 그러면 흑살이 좋잖아요 일단 그 안에. 그러니까 옆으로 잘 뻗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원감 짜고 해서 그리시 놓고 4% 이상 품종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 나도 있을 때 그걸 하긴 했었는데 그거 할 필요 없거든 사실은. 나와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이고 약초 무슨 지표성분 함량 높여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습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배하고 그 시간에 재배 기술을 개발시키는 것이 훨씬 나은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품종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재배 환경인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안 맞아요. 안 맞지만서도 일조가 충분하고 햇빛 쬐는 시간이 충분하고 그러고 강해야 돼요.
그 사막이라고 하는데 저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그냥 다 저기 저 예루살렘 이쪽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홍해 쪽으로 내려가면 그냥 완전 거기도 사막이에요. 그건 우즈베키스탄도 낮에 한참 더울 때 48도씩 막 올라가요. 근데 선글라스를 안 끼면 우리는 이런 햇빛만 보다 거기 가면 선글라스 없으면은 바깥을 못 나가요. 눈을 못 떠요. 그렇게 일사량도 많고 일사가 강해요. 예, 그런 조건이 좋은데 우리는 거기 살던 사람들 여기 오면 깜깜하다 그럽니다. 선글라스가 필요 없어. 이런 햇빛 가지고선 말이죠. 하면 강우량이 적은 건조하거나 반건조한 지역이 좋다. 그런데 뭐 우리가 1년에 1,400mm 오는데 사막 지역의 평균 1년간 내리는 강수량이 100mm 안 되는 지역도 많아요. 우즈베키스탄 타슈게트 같은 데도 400mm밖에 안 와요. 우리는 1,700 많이 오더네. 그렇고 보통 1,300mm 내 1,400mm가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안 맞아요. 우리나라 기후하고는. 근데 어쨌든 간에 양지성 작물이므로 재배포장 주변에 그늘이 있으면은 당연하죠. 그나마도 그 시원찮은 햇빛 가리기까지 하면은 조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토양입니다. 이건 보통 중성 토양보다는 알칼리 토양에서 알칼리 토양이라는 것만 사토나 사약토인데 사막 지역에 가보면 옛날에 그게 해저에 있던 것들이 융기에서 올라오고 막 그래서 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염분이 많아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바닥에 허연 데가 있어요. 소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 데서 맞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래 땅이 좋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걸 들여다가 제가 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강원도 양구부터 시작해서 태백산맥 쭉 따라 내려가면서 경상북도 영주까지 한 10군데 이상을 다니면서 신고 다녔어요. 저걸 갖다가. 그리고 이 남한 그 한강은 좀 못하니까 이천 쪽에 그 사구지가 많잖아요. 그 저기 저 모래 그 강가에 거기다가 심어보는데 역시 모래 땅에 심는 게 잘 들어가니까 자간. 재배는 종자 번식이 제일 편하죠. 그런데 종자 번식은 어차피 중국에서 종자를 가져오기 전에는 번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양 번식을 해서 아까 얘기한 그 실타래 같이 묶여 있던 것이 포복경인데 그걸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번식을 할 수 있다. 근데 종자 번식보다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하지만서도 충분히 그 번식은 가능하기 때문에 종자를 심을 때는 종자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양 번식에 저걸 가지고 하면은 묘 만드는데 1년 걸리는 게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포복경을 심어버리면은 바로 영양제를 심어버리면 포복경을 가지고 묘를 다시 만들다든지 아니면 직접 심는다든지 주당 종식 증식 효율이 높다. 이게 사실은 필요 없는데. 근데 중국도가 여행 가면은 이거 뭐 아무나 못 사 이런 거. 저기 저 내몽고 쪽 가야 있어요. 신강이나 내몽고 쪽이나 가야지 있는데 그 종자 팔아 이 사람이 수입해다가 종자도 팔아요. 작년에는 종자주더니 올해는 깜빡 잊어버렸는지 종자를 안 놓더라고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있으면 여기다 그냥 심어놨으면 더 편했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저 아카시아 씨 다 만져보셨죠? 네? 우리 어려서 촌에서 소액 기다리지게 살림 놓고 한다고 잔디 씨 받아오라고 아카시아 씨 받아오라고 또 선생님이 끌고 가서 아카시아 씨도 따고 그랬어요. 그다가 산에 갖다 심느라고. 근데 꼭 그렇게 생겼습니다. 감초 종자가. 그래서 이제 저걸 갖다가 묘상 만들어 가지고서는 저런 식으로 다 심어 놓으면은 어떤 식물이든지 생육 초기에 보통 올해 이제 지금 저 이상 기온이 돼 가지고 지금은 언제까지 추웠었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뜨거워졌다 또 요새 조금 좀 낮았다 또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보통 4월 중하순 되면은 저온기로 저 새벽녘에 저온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온 조건이 되면은 후사리움 밀트라고 해서 그 모잘록병 서 있는 채로다가 말른다 입꽃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다 모잘록병이
이 씨가 올라와서 그냥 무슨 여기가 짤록해지면서 말라가 있어 그냥 갔다. 그래서 숨통을 조여버리니까 바로바로 죽어버리죠 이게. 그래서 참깨 이런 것들 그 올라올 때 연약한 놈들이 참깨, 인삼 이런 이제 감초 이런 것들이 모잘록병이 초기에 심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꽃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벤네이트티라든지 그런 데다가 종자 처리를 해서 심어주는 것이 훨씬 그것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근데 하여간 우리 종자 가지고 농사 질 건 아니니까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게 뭐 이거 보나마나 사토, 사양토, 양토 그 사토는 그 첫 시간에 했을 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토하고 식토하고는 입경 0.2mm 미만의 것이 몇 프로 이상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첫 시간 할 때 그걸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모래끼가 상당히 많은 땅이고 요거는 양토는 중간 땅이고 모래 땅과 중간 땅의 또 중간은 사양토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잎모일 이런 거보다도 뿌리가 뻗는 길이가 모래질 많은 데서 86cm까지 들어가더라. 근데 양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중간 땅이란 말이에요. 중간 토양에서는 16cm밖에 안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저 이런 거를 심으려면은 그런 저기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뭐한 포기 가서 재보면 당연히 뿌리 길게 내려간 놈이 무겁겠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하여간 모래 땅이래야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모래 땅이래야 맞는다. 그다음에 저 포복경을 가지고 육묘를 해서 다시 한다는 얘기가 육묘식 재배입니다. 그래서 우량묘 육성은 그 길이가 30cm 이상. 우리 심었던 것들이 요 정도 됐지, 그죠? 한 20cm, 25cm 정도 됐을 거예요. 종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확 후 또는 해동 후에 출하제 싹 올라오기 전에 근경을 채취해서 눈 한두 개 달리는 걸 기준으로 하면 10cm 정도면은 눈 한두 그 뿌리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 그림 말고 여기에 없을까? 이걸 보시면 알아요. 이게 원래 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죽은만 쭉 뻗는 것이 제일 좋은 약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만큼 한 15cm, 20cm 내려가면 기껏 이만큼 내려가면 걸리니까 여기서 옥신의 작용 때문에 이렇게 지근, 측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주근이 똑바로 들어가 주질 않고. 그러면 여기서 또 잔뿌리가 이제 잔뿌리라고 하는 것은 양수분을 흡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뿌리 하나만 있을 때는 이런 그 잔뿌리 양이 작죠. 근데 지근이 막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또 수염 뿌리 생겨가니까 엄청 지저분해지죠. 근데 많이 뻗으면은 지상부는 엄청 좋아요. 여기서 많이 빨아 올리니까는 하나만 쭉 간 것보다도. 근데 지상부가 너무 과번매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고 요것이 이제 위에 올라가는 줄기예요. 이게 줄기고. 그러면 요 부부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고서 이게 그냥 일반 토양에 피복 안 해주면은 덜 나와. 우선 흙 속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흙 속에도 이런 노지에 비 오고 땅 딱 그냥 그 햇빛 나면 딱딱해지고 그러면 얘들이 기어 들어가기 엄청 힘들어요. 근데 저런 비닐 피복을 한 조건에서는 비닐 밑에는 늘 수분이 유지가 돼 있고 그리고 꼼꼼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 밑으로다가 깊게도 안 들어가 얕게 들어가서 막 엉키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뻗습니다. 이게 피복을 해주냐에 따라서 피복을 해주면은 그래서 정식기는 4월 상순경 우리가 저거 심은 것이 4월 10일 날인 거 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제때 심은 거예요. 저거. 그래서 묘 근부를 노출해서 사식이라는 건 빗겨 심으라는 얘기죠. 사식을 해서 심어 놓으면은 뭐 육명이식한 게 이게 더 좋다 하자는데 이게 사진은 골라 찍는 겁니다. 원래 좋은 쪽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주근을 심느냐, 묘를 심었을 적에 근두부를 머리를 갖다 파묻는 게 나으냐,
노출시키는 게 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노출시켜 버리면 포복경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전부 노출시켜 심었잖아요. 이제 포복경을 의도하겠다면 조금 있다가 더 이걸 두집어 싸줘야 돼요. 왜? 이제 줄기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내두 부분 뿌리의 끝 부분이 파묻힐 정도로 다 흙으로다가 복토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비로소 생겨 나옵니다. 근데 포복경이 안 나오니까는 뿌리로 다 양분이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생산되는 양은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감초 뿌리를 생산할 때는 노출시켜서 심어버리면 포복경이 안 나오니까 양분이 이리 가고, 이걸 파묻어 넣어버리면 포복경이 잔뜩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줄어들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포복경을 7 내지 10cm 정도 아까 10cm 잘랐는데 그 가면은 이거 여기서 잘라가지고서는 그냥 전정가위 대충 자르면 돼요. 그냥 잘라서 갖다 꽂아놓으면 잘 나와요, 이것도. 그래서 근데 이제 감초를 뿌리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복경이 사실은 불필요한 데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억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복경을 안 나오게 갖다가 근두부 노출시켜 버리면 되니까는 그렇게 했을 적에 억제한 거하고 놔둔 거에 비해서 훨씬 노출시켜 심음으로 해서 포복경 발생을 없게 했더니 에너지의 낭비를 없게 키웠더니 300평에서 238을 100으로 봤을 때 38% 정도가 더 많이 생산이 되더라.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이게 재식밀도라면 잘 우리는 늘 쓰는 용어니까 아는데 심는 빽빽한 정도, 밀도, 인구 밀도 하는 거 아시죠? 재식밀도, 식재되어 있는 식물체들의 빽빽도, 밀도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200주를 심느냐, 100주를 심느냐, 50주를 심느냐 이랬을 적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또 평방미터당 사방 1m잖아요. 사방 1m에다가 200주를 심어도 똑같은 1평방이라도 50cm에 2m 해도 1평방이에요. 그러면 고랑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반응이 틀려요. 그래서 보통 참깨는 골 간격 30cm에 포기 간격 10cm, 30 곱하기 10으로 심으라 하는 것도 25에 15도 해보고 별짓 다 해도 그게 제일 낫더라고 나온 게 30에다 10을 심어라. 땅콩은 50에 20을 심어라. 이런 것들이 다 여러 방법을 갖다가 해보고 제일 좋았던 걸 찾아낸 것이 표준 재배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기술을 지도하고 보급할 때 그런 성적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재식밀도도 이것도 이제 100개 꽂느냐, 200개 꽂느냐, 50개 꽂느냐 보면은 50개 널찍널찍 심어주니까는 거의 비슷하지. 거의 널찍널찍 엄청 나올 것 같아도, 엄청 더 많이 나올 것 같아도 주스가 원래 작아지니까는 그렇게 전체 수량에 봐서는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감초 같은 거는 이 농업 연구 분야로다 이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비료까지 하는데 나는 이제 당연히 했어요. 나도 현직에 했을 때. 근데 나와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로, 일반 농민의 눈높이로 보니까 이런 것까지 비료조사 할 게 없어요. 질소 인상 관리 TB 2000kg. 이것도 아까 감초가 콩과라고 그랬잖아요. 콩과. 그래서 콩과도 거름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채소가 거름 많이 먹고 콩과도 좀 거름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후에 생육 상태에서 다르지만은 보통 1 내지 3년에 수확한다는데 이것도 너무 성급하게 1년에 수확하면은 내용 성분이 제대로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할 얘기는
그냥 남들 일년 저 황기나 이런 거 모든 게 대부분 일년에 나와요. 당귀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사 먹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약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약은 몇 가지 이제 추천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주말 농장 같이 가서 주물럭거리다 보면 병만 생겨요, 그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봐도 너무 자주 가보는 거고 분기에 한 번씩만 가보는 식으로다가 처박아 놓고서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게 놔두면은 2년에 가서도 살아남은 놈 있으면 좋고 3년까지 안 죽고 있는 놈이 그런 그 약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주말 농장이 아니라 개간 농장 정도 계절에 한 번씩만 가보고 그게 이제 그런 얘기고 가끔은 가봐야지. 가끔 가보는데 너무 1년생은 거의 모든 약초가 그래요. 이런 것도 가서 그냥 처박아 놓고서 몇 년씩 살아남는 양 그것만 하면은 진짜 내 살아가는 새끼들 먹일만 하고 진짜 약됩니다. 그렇게 하시고.